방정식과 부등식 할게요. 도함수 활용 속도가 속도 이전의 마지막이고요. 자, 이런 생각을 이제 좀 가주셔야 되는데, 방정식 부등식 활용은 우리가 분명히 3, 4차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푸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그지? 근데 또 나오거든. 그죠? 왜 나올까?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방정식 부등식 활용은 이제부터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3, 4차를요 뭘로 풀겠다는 얘기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식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풀겠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우리는 방부등식 문제 푸실 때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 알겠지? 그게 이제 수학토에서 배우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풀 때는 뭐 부등식보다는 방정식이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방정식을 해결하실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보통 이렇게 보거든.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뭐 3차, 4차 혹은 1차, 2차까지 엮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개별함수로 봐서 이 f와 g를 각각의 개별함수로 봐가지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는 방법. 즉 fx 따로 그리고요 gx 따로 그려가지고 비교하는 방법. 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함수를 합쳐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로 합치고요. 하나의 함수로 합친다는 얘기는 결국은 넘겼을 때 fx-gx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요 fx와 gx를 뺐을 때 나오는 함수를 hx라고 새롭게 설정을 해서 요 hx의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x축과 비교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시면은 문제마다 달라요. 알겠니?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다 읽어보시면서 아 이거는 각각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하는 게 편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편하겠다. 요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 지점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3, 4차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할 거고 뭐 부등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극대극소와 엮어가지고 비교를 하시는데 자, 세 번째 갈게요. 요게 이제 중요해. 얘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함수를 옮겨가면서 즉 미지수가 주어질 거고요. 그 함수를 옮겨가면서 비교하는 게 나오고 요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 식을 써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뭐 빼기 ax 더하기 3은 0이다. 뭐 이런 방정식을 푸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조건을 막 준 거야. 조건을 막 줘가지고 뭐 실근이 어떻게 생길 거예요. 뭐 양근이 2개가 생기고 음수근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비교하는 방식은 뭐냐면 지금 요게 미정계수가 포함된 식이죠. 그지? 얘가 미정계수가 포함된 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요런 케이스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그릴 수 있는 즉 고정된 함수죠. 변하지 않는 함수. 정확하게 모든 계수가 다 정해진 고정된 함수와 그 다음에 불확실한 함수. 즉 얘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요거 두 개를 뭐 하자? 분류를 해서 고정된 거를 먼저 확실하게 그려놓은 다음에 불확실한 것을 내가 옮겨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가 미지수니까 하나 정점 찍어놓고 원점 지나겠죠? 요거 넘기시면은
그래서 원점 지날 테니까 원점 찍어 놓은 다음에 A라는 값이 어떻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뭐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근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하고 요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겠니? 이 부분이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부등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보통 이게 많이 나오거든.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 뭐 요거는 우리가 수학원에서 배울 때도 수학원이 아니야 수상이죠. 수학상에서 이제 고1 때 배우셨을 때도 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뭐 3차 부등식 혹은 항상 성립하는 4차 부등식 뭐 이런 얘기인데, 얘는 그럼 필연적으로 뭐와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3차일 때랑 4차일 때가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느낌이 다른데 왜 그러냐면 3차는 기본적인 구조가 치역이 모든 실수거든. 왜냐면은 얘는 항상 한쪽은 플러스로 가면 한쪽 끝은 마이너스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y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잘 봐.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이 3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제한된 범위가 주어질 거예요. 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가 주어질 거고,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근데 4차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4차는 그래프 개형이 한쪽 끝이 플러스로 가면 나머지 한쪽 끝도 플러스로 가는 구조죠. 뭐 반대인 경우는 둘 다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무슨 문제를 물어보냐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있었지. 그지? 그래서 이 최대 최소 구하는 거를 가지고 부등식과 함께 연계를 지어서 계산을 하겠다는 거.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 정리해 놓고, 결국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겠다라는 의미는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겠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 푸시는데 니네가 그래프를 안 그린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안 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 알겠니? 자, 그러면 하나 기본적인 문제부터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이쪽 파트가 막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되게 어렵게는 나오지는 않아서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43페이지에 107번부터 해볼게요. 뭐 앞에 문제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근데 107번 문제 봐봐. 자, 107번 문제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실근의 부호죠. 이제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를 줬기 때문에 두 개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도록 만나게 해라 라는 얘기니까, 자, 실근의 부호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좌표, 즉 교점의 위치가 두 개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오는 형태로 만들 거다라는 거야. 그렇게 식을 좀 조작해 볼래? 라는 거거든. 자, 그럼 해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fx라는 것과 gx가 서로 같다. 요 식을 연립을 해볼게. 그럼 요 식을 연립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써져. 3x 제곱이 아니죠. 세제곱으로 시작하죠. 자, 3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9x, 그런 다음에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이거 분석하실 때는 잘 봐. 한쪽으로 몰 거예요. 뭐를 몰 거냐면 확실한 애와 불확실한 애를 몰 거고, 정리를 할 거고, 따라서 요 a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변동성을 갖춘 친구가 되죠. 왜냐면 a는 미지수니까. 그치? 그래서 얘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싹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하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정리가 돼. 2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오시면은 플러스 3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 넘어오시면은 마이너스 12x가 되니까 여기가 a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요쪽의 함수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함수니까 y는 a라고 잡아놓고 얘를 비교해보자라는 거지. 그지? 그럼 요거 그래프를 그려주실 거니까 자 가볼게. h 프라임 x를 구합니다. 그럼 h 프라임 x를 구하시게 되면 얘는 6x가 될 거고요. 제곱 더하기 6x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자 얘가 0 될 때 x값 찾아보시게 되면 x는 이게 6으로 묶어주시면은 그냥 날려볼까? 6, 6, 2 이렇게 되니까 1, 2가 돼서 마이너스가 위쪽에 붙는 형태가 되네요. 따라서 얘는 x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 그릴게요. 잘 봐.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요.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고 자 함수값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8, 16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4, 10이죠.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볼까?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 4, 10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4가 되네요. 그럼 얘는 36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 20이 나와요. 됐죠? 이게 극대값.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은 2, 3, 마이너스 10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7이 될 거야.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건 뭐냐면, 실근이 3개가 나오게끔 그릴 건데, 2개는 양수가 되고, 하나는 음수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원점이 되겠죠. 당연히 원점이 될 테니까 자 원점의 위치 잡아보시면은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원점이라고 잡고 자 여기다가 x축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축 대략적으로 요 정도 위치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마무리를 지을 건데 뭘 그릴 거야? 이제 a라는 것에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a라는 것과 만나는데 음수인 쪽이 몇 개? 하나. 양수인 쪽이 몇 개? 2개가 돼야 돼. 그죠? 그럼 만약에 A가 이쯤에 형성된다고 해봐. 자, A가 이쯤에 형성이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이쪽의 좌표가 음수인 게 2개가 생길 거고 이쪽의 좌표는 양수인 게 하나가 생기니까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긴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양수근 하나, 음수근 2개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이랑 당연히 안 맞겠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라는 값은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야지만 양수 2개, 음수 하나가 나오는 형태가 돼서 자 A의 범위 바로 가겠습니다. A의 범위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7보다는 어때야 돼? 커야겠지. 되니?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정수 A의 개수는 총 6개가 나오는 게 정답이 된다라는 거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 하나 풀어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시중 문제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주제고요. 자, 이렇게 실근의 위치 잡아가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를 변동성 있는 거를 내비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확실하게 고정이 되는 값을 냅둬라. 그래서 항상 수학 문제 푸실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지금 수학 1만 하잖아요. 수학 1, 2를 하고 있잖아. 근데 미적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건데 둘 다 변동성이 있는 거를 냅두잖아. 그러면 니네가 머리가 복잡해져요. 이쪽도 변화하고 이쪽도 변화하잖아. 그러면은 니네가 문제 풀다 보면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보든 수능 시험을 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푸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니네가 만약에 답을 맞췄어. 뭐 학교 시험 준비를 하다가 부교재를 푸는데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답은 맞았는데 막 우당탕탕 푼 것 같아. 어쩌다 보니까 답이 나와. 그럼 어때? 약간 찝찝하잖아요. 뭔가 깔끔하게 답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지? 물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 갔는데 내가 30번을 우당탕탕 풀어서 우당탕탕 맞췄어. 좋은 거야. 그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모든 30문제가 30문제 좀 그렇겠다. 1번은 그렇게 풀지 않지?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풀리면 좀 찝찝함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게 왜 안 좋냐면 수능 시험 보는데 찝찝하잖아요. 니네가 수능장을 아직 안 가봐서 그렇지만 수능 시험은 그냥 내신 시험처럼 하루에 한두 과목 보는 게 아니잖아. 내신은 바로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수능은
처음에 아침에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탐구 보고 거의 8시간을 봐. 니네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 그지? 그 다음에 인생이 달린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가채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채점했어도 아 내가 OMR 마킹 잘했나? 나 제대로 했나? 뭐 이런 게 이제 혼란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채점 결과가 한 달 뒤에 나오니까. 요새는 좀 많이 줄었다. 3주 뒤에 나오니까.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다음 시간에 영향을 줘요. 니네가 예를 들어서 국어 문제를 푸는데 국어를 막 공부를 했어. 국어를 1교시 시험을 봤어. 근데 아리까리한 문제가 한 4, 5문제가 돼. 근데 옆에서 이제 막 하는데 꼭 그런 애들이 있거든. 옆에서 야 15번의 답이 몇 번이었니? 뭐 이러면서 물어보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들었는데 나는 3번을 찍었는데 옆에서 야 그건 당연히 5번이지. 이러면은 이때부터 멘붕이야. 뭔가 애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 물론 네 답이 맞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야.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알겠어? 학교 시험도 학교 시험조차 그런 게 있는데 수능 시험은 어떻겠니? 그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단원에 어떤 문제든 간에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이 모두 변동성이 있는 걸 가져가잖아요. 그럼 되게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원칙을 잡는 게 결국 수학을 잘하는 목적인 건데 공부하는 목적이고 수학을 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 되는 건데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한쪽은 고정을 시켜둘 거고요. 한쪽은 변동성을 줄 거예요. 이게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거든. 알겠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자